안녕하십니까. 생산 운영 관리 9주차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시험 일정과 관련된 또 얘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양해 말씀을 드리면 7월 7일 그 시험 일정이 잡혀 있었죠. 근데 제가 14일 날 연기할 수 있으면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잡힌 날짜 바꾸는 게 좀 쉽지 않을 거고, 그리고 일정 잡혀있던 대로 그냥 진행하기 위해서 변경하지 않고 7월 7일 날 시험을 보겠고요. 그래서 시험까지 지금 몇 1, 2, 3, 4, 5일 남았는데, 오늘부터 해가지고 영상을 좀 연달아 일요일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개씩 보내드리면 그거를 보시고 시험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선 이렇게 좀 막판에 몰아서 영상을 찍어갖고 보내드리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이 막판에 일이 많이 몰려가지고 그래도 대면 수업을 해서 갈 수 있으면은 그냥 어떻게든 갔다 오고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이 됐을 텐데,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제공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또 밀려서 이렇게 한꺼번에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9주차, 10주차, 11주차 영상 잘 찍어갖고 올려드릴 테니까요. 보시고 시험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자재소요계획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재소요계획법이라는 것은 MRP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이라고 해서 줄여서 MRP라고 합니다. 이 생산 관리에서 중요한 기법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MRP가 뭐고 MRP를 어떻게 해 나가는지 이해하고 끝낼 수 있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서론, 개요, 그 다음에 MRP에 들어가는 입력 자료, 그리고 MRP를 전개하는 과정, 그리고 실제로 MRP 운영하는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을 살펴보면 MRP, 즉 자재 소요 계획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제품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원들을 언제 어떻게 적시에 잘 제공해 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재 소요 계획이라는 것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원들을 언제 어떻게 제공해 줄 것인지를 계획하는 것을 자재 소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정확한 수량을 생산하거나 공급받아서 생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생산하는 경우는, 즉 회사 내에서 생산을 통해 부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내부에서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즉 뭐 금액 측면이라든가 인력 측면이라든가 공간 측면, 뭐 다양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생산하는 것보다 외주를 맡기는 게 좋다라고 한 경우에는 이제 뭐 조달을 받아서 생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자재를 잘 공급받아 가지고 생산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자재 소요 계획을 통해서 해결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요에서 설명을 살펴보니까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재 소요 계획이 필요하고 정보 시스템으로서의 MRP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뒤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MRP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니까 기준 생산 계획을 지키기 위해서 자재로서의 품목 종류나 수량, 그리고 언제 공급해야 되는지 이런 시점들을 결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점이라는 것은 공급을 받는 시기도 있지만 그 공급 받기 위해서 미리 언제 뭐 주문을 하거나 또는 생산을 하거나 하는 그런 시점들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자재 소요 계획을 해 나가게 될 것인데, 자재 소요 계획을 성립하는 데 있어서 수요의 양을 측정하거나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수요라는 것은 그냥 언제 얼마나 뭐 이렇게 발생한다라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자재 소요 계획과 관련 있는 수요의 유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독립 수요와 종속 수요라는 게 있어요. 독립 수요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제품에 대해서 발생하는 수요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흔한 예로 TV, 냉장고, 그 다음에 에어컨, 세탁기, 이런 뭐 기타 등등의 가전제품이 있으면은 이 자체가 독립 수요가 되겠고요. 종속 수요라는 것은 이런 품목의 독립 수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수요 부품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 에어컨이다 라고 하면 에어컨을 구성하고 있는 컴프레셔라든가 여러가지 뭐 리모콘,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파이프, 뭐 이런 것들이 에어컨이 생산되는 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런 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속 수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 수요는 그런 수요의 변화에 따라 쭉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는데, 종속 수요라는 것은 이렇게 일괄적으로 그때그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어컨 만약 100대를 내가 생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 100대에 필요한 만큼의 컴프레셔를 주문하고 리모컨을 주문하고 파이프를 주문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주문 생산 건수에 따라 이런 식으로 수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 수요와 종속 수요의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 MRP에서 독립 수요와 종속 수요가 이렇게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중요함에 대해서는 MRP 전개를 할 때 다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독립 수요와 종속 수요의 특징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립 수요라는 것, 수요 예측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생산될 것이냐에 따라서 미리 재고를 준비한다던가 아니면 재고를 빨리 소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던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어컨만 이렇게 보면 에어컨은 좀 계절성이잖아요. 그래서 여름을 대비해서 한참 많이 재고를 수요가 많이 생기니까 여름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면 봄과 여름에 수요가 집중적으로 발생할 거고, 가을과 겨울에는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가격이 저렴한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찾을 때 이렇게 판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수요 예측이 되고 나면 자, 가을 겨울에 이 봄 여름을 대비해서 생산량을 많이 확보해 놓고 있다가 생산량과 재고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가 이때부터 판매를 해가지고 재고를 많이 줄여 나가죠. 그리고 가을 겨울에는 소비가 적으니까 조금씩 생산량을 줄여가다가 어느 정도 유지를 하다가 또 생산하고 이런 식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전재고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안전재고라는 것은 우리가 이번 여름은 어느 정도 더울 것 같아서 작년이나 뭐 재작년에 대비해서 이 정도 판매될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의 생산량을 준비하자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더 더워지고 사람들이 구매를 많이 했다. 이만큼씩 했다라고 하면은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가 놓칠 수가 있죠. 그래서 혹시나 모르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안전재고를 기본적으로 더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판매가 돼도 이 안전재고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끔 그럼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원할 때 언제든 판매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종속 수요 같은 경우에는 안전재고는 원칙적으로 불필요하고 소요량을 계산하는데 이 독립수요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탁 100개 만들 때 식탁에는 다리가 4개니까 다리 400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독립수요의 수요량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른 종속수요의 생산량, 소요량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품목과 자재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탁에는 식탁이라는 그 독립수요 제품이 있으면 그 안에는 상판이 있고 의자가 있고 뭐 기타 등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품목과 자재의 관계가 이 종속수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 부품은 둘 이상의 상위 품목을 가질 수가 없다. 이런 부품 표준화를 위해서. 그리고 종속수요와 독립수요를 갖는 부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재 소요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입력 자료와 산출물이 필요한데 먼저 BOM이라고 자재 명세서와 그다음에 MPS라고 해서 기준 생산 계획, 그다음에 재고 기록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입력 자료로 활용이 된 자재 소요 계획은 보다 정확한 생산 계획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주문 일정과 그 다음에 그 예외 보고서, 생산 용량 보고서 등이 산출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재 소요 계획이 완성이 되고요. 그래서 자재 소요 계획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 정보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재 소요 계획의 입력 자료 중에 하나가 이제 기준 생산 계획이 있었죠. 기준 생산 계획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런 테이블과 같이 어떤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고 그 각각의 기간 동안에 어떠한 재료들과 또 어떤 얼마만큼의 시간 이런 것들이 정보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생산 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략이 달라질 텐데 자, 이 MPS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예상 재고, 보유 재고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 예상 보유 재고를 파악하는 방법은 기말 예상 보유 재고와 예상 소요량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예상 보유 재고 같은 경우에는 기초 예상 보유 재고, 기초 예상 보유 재고는 기존에 그러니까 지금 계산해야 될 것 바로 전에
얼마나 있었는지를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요번에 계산하고자 하는 그 시기에 생산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예상 소요량은 얼마인지에 따라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상 소모량은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예측 수요와 주문량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자, 맥스 예측 수요 주문량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이 두 개의 값들 중에 더 큰 값을 선택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에 있는 거에 예를 보면, 자, 예측 1주차에는 예측 수요가 30이죠. 그다음 주문량은 33이에요. 근데 얘의 맥스니까 맥스가 얼마예요? 33이죠. 그래서 33이라는 애를 여기다 넣고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주차에는 기초 예상 보유 재고가 100이었으니까 100에서 생산량을 더해야 되는데 생산량은 아직 결정이 된 게 없죠. 그래서 생산량 100 플러스 0, 거기서 예상 소모량, 소요량 33이니까 100에서 33을 빼면 67이 나오죠. 그래서 67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 보유 재고의 수량은 그렇게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생산 수량과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자, 예상 보유 재고가, 즉 여기 예상 재고가 값이 음수값이 되면 해당 시기에 생산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생산을 하는 그것은 뭐에 의해서 생산을 결정되냐? 이 로트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로트가 크기가 120개라는 것은 그 시기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을 얘기하는 건데 이 만약에 생산을 결정했다라고 하면은 그 시기에는 120개만 생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더 로트 크기보다 더 크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또 1주 전부터 생산을 하기 시작해서 그것을 채워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문 인도 기간이 있는데 1주죠. 1주면은 내가 만약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4주에 생산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1주 전에 주문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로트를,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하는 그 곳에서 1주 전부터 준비를 해갖고 원하는 시기에 120개를 생산해갖고 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상 보유 재고와 주문 인도 시간이 여기서 이제 언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재 명세서 같은 경우는 BOM이라고 해서 Bill of Materia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Bill of Material, BOM. 그래서 자재 명세서에는 자재의 종류와 그 다음에 품목과 자재의 상하 관계, 그 다음에 자재 사용량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품목 한 개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모든 자재를 보여주고 그것들의 상관관계도 파악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탁자 A라는 탁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상판 한 개, 이제 상판 한 개, 그다음에 상판 틀 한 개, 선반 한 개, 다리 4개가 필요해요. 그럼 상판은 상판대로 그냥 자체 품목으로 제공을 해줄 수 있는데 상판 같은 경우에는 상판 가로목과 세로목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상판 가로목 2개, 세로목 2개가 모아져야지만 이 상판 틀이 하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선반은 선반 틀 1개와 선반 지지대 12개가 필요하죠. 근데 이 선반 지지대 12개는 지지대만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 한데 선반 틀 같은 경우에는 선반의 가로목 2개와 세로목 2개가
합쳐져야지만 선반틀 하나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탁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판 하나, 상판틀 하나, 선반 하나, 다리 4개가 필요한데, 상판 가로목 같은 경우에는 2개가 필요하고, 또 상판 세로목도 2개가 필요하죠. 근데 얘네들도 마찬가지고요. 가로목도 2개가 필요하고, 선반도 2개가, 세로목도 2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품목 제품 구조의 품목 유형을 살펴보니까 이제 탁자라는 최종 품목이 있고, 또 상판, 상판틀, 선반, 다리라는 중간 품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립 품목, 2개 이상의 부품을 조립하는 중간에, 이 상판틀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조립 품목이 조립 부품이 되겠죠. 2개 이상의 부품을 조립한 중간 품목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구입 품목은 공급 업체로부터 구입한 것들을 말해요. 만약에 우리는 이 가로목과 세로목은 우리가 생산하지 못하고 그 관련 업체에서 구입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이런 애들은 구입 품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BOM 작성을 통해서 여러가지 정보들을 제공받음으로 인해 그 자재 소요 계획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고 기록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재고가 얼마이고 어떻게 우리가 확보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기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획 소요 같은 경우 정적인 자료, 로트 크기 결정 규칙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이 로트 크기를 결정하는 규칙에는 고정 주문량 FOQ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주기적 주문량 POQ에 의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로트 대 로트 로트 포 로트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따라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리드 타임이라는 것은 주문하고 실제로 주문한 만큼의 제품을 받는 데까지 걸린 시간, 이것들을 리드 타임이라고 얘기하고요. 안전 재고는 앞에서 계속 얘기했었죠. 어느 적정 수준만큼의 재고를 항상 보유하는 것, 이것을 안전 재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품목의 재고 상황 중에서 동적인 자료는 현재 재고. 이거는 현재 재고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계속 변하겠죠. 그리고 예정되는 입고량도 마찬가지고, 예상 재고, 계획 발주, 이런 것들은 시기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동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트 크기 결정 규칙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1회 주문량의 수량을 말하는데, FOQ라고 해서 발주할 때마다 동일한 수량을 주문하는 방법. 그 다음에 주기 주문량 같은 경우는 미리 정한 시간에, 그러니까 뭐 3주면 3주, 1주면 1주 만에 얼마큼씩 그 특정 기간 동안에 때에 따른 양을 주문하겠다, 이런 것이 주기 주문량이에요. 주기 주문량 같은 경우에는 수요량에 따라서 매주 또는 매일, 매월 주문을 하게 되는데, 주문량이 있든 없든, 또 주문량이 많든 적든 항상 정해진 시간에 주문을 하는 겁니다. FOQ 같은 경우는 주문 시기가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 있고, 하루가 될 수도 있는데,
주문할 때마다 항상 같은 양을 주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로트 포 로트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 주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 수업에서는 대부분 이 로트 포 로트, L4L 방식에 따라서 주문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재고 기록에 또 주문 인도 기간 아까 말씀드렸죠. 주문하고 나서부터 입고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리드 타임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이 확정된 값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그 리드 타임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서 많이 변하기 때문에 이처럼 뭐 1주다, 한 달이다, 뭐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정해놓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오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늦게 오면 이제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또 안전재고도 준비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 품목은 주문부터 입고까지의 시간을 얘기하고 시간 따라 뭐 생산 품목은 준비 시간, 공정 시간, 운반 시간, 대기 시간의 합을 인도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안전재고. 자, 종속 수요에서는 원칙적으로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총 소요량, 예정 입고 시기 수량, 불량률이 불확실할 때 그런 안전재고를 사용한다. 그래서 안전재고가 없을 경우에는 재고가 부족하게 되면 고객 이탈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결국에는 기업 이윤이 하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재고를 통해 재고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정한 이 안전재고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보다 이렇게 떨어졌다. 안전재고 수준이 이 정도였는데 너무 많이 갑자기 막 장사가 잘 되고 떨어졌다. 그러면 이 시기에 주문을 해서 또는 생산을 해서 또 안전재고 이상의 그런 재고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재고의 최저 수준을 안전재고 이상으로 유지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예상재고가 최저다, 여기가 최저다 라고 하면은 안전재고는 그보다 높은 그 수준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MRP를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MRP를 전개하기 위해서 세 가지 입력 자료가 필요하다 그랬죠. 먼저 기준 생산 계획,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자, 여기다 써드릴게요. 세 가지 기준 생산 계획, 자재 명세서, 그 다음에 재고량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입력 자료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는데, 자, 기준 생산 계획 하는 것부터 살펴볼게요. 기준 생산 계획부터 살펴보는데, 자, 기준 생산 계획에서는 아까 본 것처럼 이런 표가 하나 나와요. 이 표에는 시간과 기본적인 정보들이 기입이 되어 있죠. 선반 D라는 애를
생산하기 위한 기준 생산 계획 MPS를 먼저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로트 크기는 100이고요. 주문 인도 기간은 2주예요. 그럼 100개를 생산해야 된다라고 계획을 잡았으면 2주 전에 주문을 100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총 소요량을 먼저 입력을 해야 됩니다. 총 소요량은 모든 상위 품목의 생산 계획으로부터 결정된 기간별 전체 수요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걸 하고 나면 예상 재고를 계획 기간 전체에 대해서 또 산출을 하고, 또 예상 재고가 결정이 됐으면은 그것을 통해서 계획 입고를 또 계산을 하게 되고요. 계획 입고를 계산을 해놨으면 그거에 따라서 또 예상 재고를 얼마를 확보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또 이제 수정하면서 이 MRP를 완성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의 그 390페이지에 보면 예제 12-1이 있는데, 이 12-1을 같이 살펴봄으로 인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2-1에 보면 K 제품 5개를 생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K 제품 5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제품의 BOM, 즉 자재 명세서, 오늘따라 글씨가 좀 잘 안 써지네요. 알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다시 좀 더 천천히. 자재 명세서, 그거를 BO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재 명세서를 이런 식으로 그려본 거예요. K 하나를 만들 때 A가 2개가 필요하고 B 하나 필요하다. 근데 A 2개라는 애는 C가 4개가 필요하고 D가 2개, 그 다음에 E 2개 뭐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K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 D는 몇 개가 필요한가요? A가 2개가 필요한데 D가 2개가 필요하니까 2 곱하기 2 해서 D는 4개가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D, C는 2 곱하기 4 해서 8개가 필요하죠. 그러면 E는 그냥 2개가 필요해요. 근데 D는 2 곱하기 4 해서 8이 필요하죠. 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우리가 K 5개가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K 5개를 생산할 때 C의 소요량, 그래서 K 곱하기 A 곱하기 C가 K 소요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K 5개 생산하기 위해서는 C가 40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럼 D 같은 경우에는 5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렇죠? 5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는데, 자, D는 여기서도 사용이 됐고 또 어디서도 사용이 돼요? 여기서도 사용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5 곱하기 2 곱하기 2 플러스 5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얘는 4, 5, 20 플러스 8, 5, 40 했기 때문에 60개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는 K 곱하기 A 소요량 곱하기 D 플러스 B 소요량, E 소요량, D 소요량 곱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국 얘를 이렇게 해놓으면 K 곱하기 A 곱하기 D, 그 다음에 K 곱하기 B, A, E, D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거하고 위에 제가 썼던 거하고 같은
식이 되는 거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총 60개의 D 부품 D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정 입고량은 주문했지만 아직 입고되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데, 리드 타임이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2주 전에 주문을 했지만 1주가 지난 상황에는 아직 입고가 된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정 입고량 20개에 대한 그 2주 전에 주문한 그 양에 대한 것을 예정 입고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생산 품목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예상 재고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예상 재고는 기간 말에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고를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상 재고는 직전 기간의 예상 재고에다가 예정될 입고량, 그리고 거기서 총 소요량을 빼면은 이게 이제 예상 재고가 되고요. 예상 재고는 갱신하는 것은 예상 재고에다가 계획 입고를 더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주의 예상 재고를 살펴보면, 예상 재고는 1주의 예상 재고입니다. 1주의 예상 재고는 직전의 예상 재고 40개에다가 입고될 그 양 20을 더하고 총 소요량을 빼면 돼요. 근데 총 소요량은 0이니까 60이 되겠죠. 그러면 다음 2주차의 예상 재고는 60에서 예정 입고량이 없죠. 그래서 0입니다. 소요량도 없죠. 그러니까 60입니다. 거기에다가 3주의 예상 재고량은 60 플러스 예정 입고 없죠. 지금 현재로서는 0, 총 소요량 120, 그러니까 마이너스 60이 되죠.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60을 유지하고 있다가 여기까지 유지하다가 소요량 120개가 되니까 그때부터 마이너스 180으로 변했어요. 그러면 먼저 이렇게 계산을 하고 한번 이 예상 재고를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1차적으로 예상 재고가 완성이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다음은 순소요량에 따라서 계획 입고를 또 결정해 나가는 것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 60, 60 이렇게 막 되다가 이제 재고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 오죠. 재고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입고를 계획을 하면 돼요. 그래서 로트 크기에 따라서 100개 입력을 하는데, 이 순소요량이라는 애는 아까 총 소요량에서 예정 입고를 빼고, 그리고 또 정기 예상 재고를 뺀 값을 써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20 마이너스 0 마이너스 60이 되겠죠. 자, 순소요량은 60입니다. 그러면 4주차의 예상 재고는 40이 되고, 소요가 없으니까 또 40이 되고, 또 40개에서 또
120개를 소요하니까 80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80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을 갱신, 예상재고 갱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먼저 40 마이너스 80 80 마이너스 80을 써주고 그 다음에 또 순소요량을 계산해 보니까 얘는 0, 실제로 수요가 없으니까요 00이고 얘는 120 예상재고 없죠. 마이너스 직전이니까 80, 40 80이 되는 거고 얘는 또 없으니까 80, 80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계획 입고를 이제 또 더 살펴봐야 되는데 계획 입고까지 같이 살펴본 거고 얘를 통해서 이제 계획 발주를 또 하게 됩니다. 근데 계획 발주를 하기에 앞서서 지금 여기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이 또 있잖아요. 얘는 또 이 갱신을 통해서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갱신을 해요? 마이너스 80이니까 여기에서 100개를 더 생산을 하는 거죠. 로트 크기에 따라서. 그러면 100이 되고 100이 되면 자 실제 예상 재고는 20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상 재고라는 것은 기존의 예상 재고 마이너스 80에다가 계획 입고될 계획되는 것 100개 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이 되고 또 얘도 20 얘도 수요가 없으니까 20이 또 유지가 되죠. 그래서 최종본은 다음과 같아요. 수정한 최종본. 그래서 60, 60, 40, 40, 40, 20, 20, 20이 되고 순소요량은 아까 계산한 대로 되는데 소요량이 없으니까 얘는 0으로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계획 입고가 되었으면 리드 타임에 따라서 2주 전에 발주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발주를 100개씩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완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개 순서를 이제 또 살펴보면 이 상위 품목부터 하위까지 차례로 전개를 해 나가는 겁니다. 총 소요량 원천에 따라서 품목 A라는 거에 소요량 원천에 따라서 각각의 것들의 자재 소요 계획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선반 D를 이때 100개를 생산하기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럼 이 100개에 대한 이 자재 계획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4주차에 했으니까 또 여기 100개 여기는 하나당 3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3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또 이렇게 1200이 되는 거죠. 아니 12개구나. 12개 선반 지지대 같은 게 I 선반 지지대 I 같은 거 12개네요.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12 해서 또 이렇게 하위 품목에 대한 생산 계획까지 자재 생산 계획까지 완료가 되는 겁니다. 공동 부품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만약에 따로 돼 있다 그러면은 얘를 같은 시기에 그냥 그 필요한 만큼 만들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LLC라고 하는데 로우 레벨 쿨링이라고 해서 단계를 낮춰서 같이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거에서 같이 생산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적용 전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었는데 얘를 밑으로 내려갖고 같은 시기에 이렇게 한다. 만약에 이 밑에 F가 있고 여기가 G였고 여기가 A였다 라고 하면은 A를 여기에다가 내려서 여기에서 같이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최저 단계 코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제 12-2가 있는데요. 예제 12-2 같은 경우에는 5단 서랍장 이거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12-2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뒤에 넘기면 연습 문제가 있는데요. 연습 문제에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풀어서 좀 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는 아니고 시험 공부할 겸 연습 문제 5번 문제를 풀어가지고 파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고 내일 또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